반갑습니다. 합격 스쿨의 샘리 코치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 해외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영문 이력서, 우리가 레주메, CV, 커버레터라고 하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계 면접관이 이력서에서 3초 만에 거르는 그 5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계신 외국인 유학생 분들을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작년까지 외국계 기업에서 약 동안 그중에 한 7년 동안 임원으로 있었고, 한국 기업에서도 잠깐 있었고, 합자 기업에서, 네덜란드 합자 기업에서도 있었고, 대부분을 미국계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The Hershey Company라고 하는 식품 회사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지역을 에이펙 내에서 이사로서 식품 법규 업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현재는 샘 머나스 컨설팅이라고 해서 경영 컨설팅 일을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할 때 다양한 해외에 있는 나라에서 국내 들어오는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법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대사관 그 무역산업진흥청에서 자문위원으로 현재 활동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학교에서 강연이나 코칭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그리고 해외 취업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채용 공고라고 하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JD라고 하죠. Job Description이라고 하고, 이 Job Description 내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필수적인 조건, 그 requirement나 qualificati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을 우대한다는 preference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필수적인 조건하고, 특히 우대 조건상 어떤 부분을 우대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 디스크립션에서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서류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이제 서류 전형을 주로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이 필요한 부분이 영문 지원서라고 하는 레주메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CV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커버레터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도 제출을 하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 중에 규모가 큰 곳, 한국에 로컬라이즈 돼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국문 이력서도 같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서류가 전형이 지나가면 면접 전형을 외국계 기업이 맞게끔 1차 면접, 2차 면접 또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외국계 기업들은 영어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 HR이나 관련된 여러분이 지원하는 담당 부서가 한국에 있다면 한국어로도 진행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을 지원한다고 할 때는 영어로 인터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레퍼런스 체크라는 거를 2명 또는 3명을 하게 되고, 최종 오퍼를 받으면 이제 입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지원서를 작성할 때 넣으셔야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거를 하나씩 짚어본다고 한다면, 언어적인 부분 당연히 필수적이겠죠. 외국계 기업을 지원하는데 언어적인 부분에 허들이 있거나 장벽이 있다면 어렵겠죠. 영어 말고도 제2외국어를, 제가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나 아니면 뭐 스페인 기업이나 프랑스 기업을 지원한다면 제2외국어가 굉장히 우대 조건 사항에 들어 있겠죠.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꼭 영어에 대한 수준을 아주 높게 보는 부분은 꼭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로 영업 부서인 경우는 좀 낮게 대한 허들이 있을 거고, 마케팅이나 파이낸스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나 트레이드 하는 이제 부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부서들은 당연히 언어적인 부분을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기술적 법규적, 그냥 연구적인 부분들, 이런 테크니컬하고 프로페셔널한 부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전문적인 프로페셔널 테크니컬 스택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서티피케이트이 있다, 아니면 실무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하게끔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부서로, 회사 같이 내부적인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뿐만
뿐만 아니라 엑스터널 스테이크홀더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다국적 기업에서는 프로블럼 솔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능력도 매우 중요시 봅니다. 글로벌적인 이런 컴피턴시가 있다라는 것도 매우 중요. 여러분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녔거나 해외에서의 교환학생, 해외에서의 인터내셔널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많다. 그러면 꼭 여러분이 영문 지원서에 글로벌적인 마인드가 있고 컬처나 다이버시티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AI 이 부분은 산업군의 어느 직무에서도 안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C라는 AI 관련 서티피케이션이나 가장 많이 따고 있는 D라는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매우 중요합니다. QL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여러분들이 이 레주메라고 하는 거랑 이 CV랑 너무나 많이 헷갈려 하세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겁니다. 영문 이력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에 작성하는 영문 지원서이고 좀 간결하게 돼 있는 심플리파이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CV라고 하는 건 한국으로 치면은 영문화된 경력 기술서 형태로 여러분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좀 더 구체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버 레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레주메가 있고 CV가 있고 영문 이력서 위에다가 커버링하는 레터라고 한 장짜리의 레터 형식의 마치 어떤 표지 형태라고 보셔도 돼요. 가장 포멀한 부분은 이 커버레터, 영문 이력서, 영문 경력기술서에 해당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하나의 패킷으로 담아서 제출하는 거지만 요즘은 사실 CV만 2장 정도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CV와 커버레터를 합쳐서 하나의 세트로 구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레주메와 커버레터를 합쳐서 제출해도 되지만 저는 이 레주메보다는 CV를 제출하시라고 하면 그 이유는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요즘 이렇게 마케팅이라든가 D 부서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만의 포트폴리오를 작성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떻게 작성하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고 잘못된 포트폴리오인지를 다른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레주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고 하면 어원 자체가 요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서머라이즈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의 하나의 철칙이 있어요. 규칙은 한 페이지 안에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 한 페이지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함축해서 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레주메에 대한 예시예요. 이 부분을 보면 어때요?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구글에 나와 있는 이 포맷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 이렇게 두 군데로 좌우로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에 보여드릴 이 내용이 있어요. 전에 봤던 앞 슬라이드에 있던 사진이 있는 부분하고 여기에는 사진이 없이 이름이 바로 나오고 오브젝티브나 서머리로 돼 있고 이거는 하나의 왼쪽과 오른쪽의 섹션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방법, 오른쪽은 섹션을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해서 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와 지금 슬라이드가 다른 점은 바로 사진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컬러풀하지 않고 약간 클래식한 텍스트 위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포맷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주메를 작성할 때는 한 장 안에 작성을 하셔야 하고 이렇게 간결하게 본인에 대한 개인적 소개, 그 다음에 서머리, 워크 익스피리언스 에듀케이션을 하단에 놓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스택이나 어떤 서티피케이트도 좋고요. 레코그니션이나 어워드도 좋고 어컴플리시먼트도 좋아요. 그리고 본인의 장점도 넣어도 좋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한국 기업에서의 이력서 작성을 할 때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 항상 맨 위에 오죠. 하지만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는 영문 이력서에는 에듀케이션에 대한 학력, 백그라운드는 하단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의 요약된 4줄, 5줄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강점과 경험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첫 번째, 두 번째 비교를 해드렸던 그 슬라이드 보이실까요? 이렇게 사진을 이력서에 넣는 거를 저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부 외국계 기업, 주로 제가 있던 북미권에 있는 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떤 스킨 컬러나 에이지나 젠더 때문에 여러분을 이미
퍼셉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성이 받지 않는 게 중요하고 사실 북미권의 일부 국가의 주에서는 법으로 또는 회사의 인터널 팔러시로 이거를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나 사용을 할 때는 이제 볼드체로 좀 크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지원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들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넣으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국가번호를 꼭 넣는 거 그다음에 바로 010이 아닌 02 없이 바로 10으로 지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 또는 한국에 와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 분들 같은 경우도 본인의 나라에서의 어떤 전화번호가 필요하면 그 국가번호를 명확하게 연락받을 수 있는 곳으로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주메를 작성할 때 프로페셔널 서머리라고 저는 주로 쓰는데 어브젝티브라고 써도 되고 프로필이라고 써도 좋고 서머리라고 써도 약 짧게는 2줄에서 최대 한 5줄 정도까지 이 한 장 안에 상단에 여러분을 요약하고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여러분만의 강점과 경험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 거는 잡 디스크립션에 아까 중요한 게 뭐예요?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필수 조건, 우대 조건 사항들에 맞는 키워드가 이 앞부분에 있어야 하단에 있는 여러분의 내용을 읽게 된다는 여러분에 대한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작성할 때 방법에 대해 이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에 대해 경험에 대해 쓸 때는 가장 최근 경력부터 사용을 쓰시는 거고 가장 오래전에 했던 내용이 하단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쓸 때 여러분의 회사를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직책, 근무 기간 순서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니어급일 경우 대부분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경력적인 경우보다는 3년 이내 많아도 5년 이내의 주니어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사실 IT 부서, TA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하는 곳이 어떤 세일즈나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인턴십이나 이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이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떤 연구 아니면 또는 어떤 모빌리티 아니면 파마수티컬 아니면 케미스트리 이런 바이올로지 이런 쪽이든 아니면 공대생이든 사실 프로젝트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워크 익스피리언스 대신에 프로젝트를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작성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에 임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수행했고 결과가 나왔는지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부분에 앞부분에 이제 서머리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에듀케이션 부분을 넣는다고 할 때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학교를 넣는 보다는 학교에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했는지를 추가로 넣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는 저는 잘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오히려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걸 넣으시면 좋고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어필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크니컬한 스택이 있다라면 기술적인 부분, 나는 이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라고 하면 이력서에는 간략하게 여러분에 대한 테크니컬한 스택을 나타내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성과가 있거나 어워드가 있거나 어떤 수상했거나 레코니션을 받은 게 있으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강점이 따로 있다. 어떤 소셜 스킬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다. 프로블럼 솔빙하는 부분이 있다. 바이링구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면 좋아요.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부분은 우리는 어때요? 영어를 쓸 때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목적어나 형용사 부사를 쓰죠. 하지만 영문 지원서에는 주어를 쓰지 않고 바로 동사로 바로 앞부분에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리더십 부분에 있을 때 사용하는 동사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퍼포먼스나 achievement 같은 성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이런 단어들 achieve도 했고 increase도 했고 reduce도 했고 deliver 했다는 이런 동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본인이 연구나 어떤 IT적으로 어떤 분석을 하고 리서치했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 그 다음에 내가 제약회사라든가 어떤 개발을 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떤 커뮤니케이션하고 컬라보레이션 했다고 했을 때 쓰는 단어들이 여기에 모아놨으니 여러분들이 좀 전문성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도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responsible for 마케팅 캠페인을 뭐 담당했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했다,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자기가 서포트했다, 이런 걸 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적보다는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임팩트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와 앞에 동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성과를 나타냈는지 수치화하고 정량적으로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면 좋아요. 한 줄보다는 저는 두 줄 정도 수준의 two sentence long으로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기를 바라요. 이제는 가장 중요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CV라고 하는 거. 이 CV가 뭐냐면 커리큘럼 비에테라고 해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레주메는 한 장짜리이지만 이거는 두 장 또는 세 장이 될 수도 있고 네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같은 경우 주니어급일 때는 두 장 이내, 한 장 반에서 두 장 이내에 작성하시면 되고요. 커리큘럼 비에테라고 해서 어떤 인생의 경로, 어떤 마일드스톤처럼 순차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 드려보면 이와 같이 커리큘럼 비에테라고 앞부분에 써주면 사실 CV만 제출할 때는 꼭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레주메, CV, 커버레터를 같이 낸다고 하면 이게 레주메인지 이게 CV인지 이게 커버레터인지 이게 포트폴리오인지를 구분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 거기에 여러분이 주소, 그리고 연락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연락처를 나타내시면 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주메 때처럼 국가번호와 여러분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거, 특히 이메일 주소는 오퍼를 받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사실 레주메와 비슷한 포맷이기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구체화한 게 달라요. 이 프로페셔널 서머리, 아까 오브젝티브나 서머리라던 그 부분을 구체화, 이 부분은 적어도 4줄에서 6줄 사이로 작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인턴십이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부분의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가장 최근의 순서대로 구체화해서 이 dot 포인트로 여러분의 경력에 따라서 적어도 6개월 정도 했다, 1년 정도 했다라고 하면 2개, 3개 정도 dot 포인트로 해서 가운데 점 찍고 2줄 정도 여러분이 구체화해서 작성하면 좋아요. 경력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어필할 수 있는 게 많겠죠. 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사실 없고 그 프로젝트를 작성을 이걸 대신해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하는 대외 활동들을 했던 거 또는 발론티어의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 기업, ESG 경영을 하는 외국계 기업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수상을 했거나 어떤 공모전에 나가서 어떤 부분에 나가서 상을 받았거나 또는 학교에서 스칼러십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분들 같은 경우는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한 게 4급이다, 5급이다, 6급이다면 관련된 내용을 어필하게끔 쓰시는 것도 필수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에듀케이션 백그라운드가 한국은 앞에 상단에 오지만 외국계 기업은 여러분의 교육사항보다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써야 하고 뒤에 부분에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를 넣으시면 돼요. 사실 이 간략하게만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코어 컴피턴시나 스킬이라고 해서 구체화해서 쓰면 돼요. 내가 언어적 능력이 3개 국어, 4개 국어를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코리안을 쓸 수 있고 스페니쉬나 포르투기나 차이니스 쓸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소셜 스킬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프로블럼 솔빙이나 어떤 책임감, 리스폰시빌리티가 스트롱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다면 그 부분도 강조해서 넣으면 매우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 관련된 몇 년 전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경력 위주로 3장 이상, 지금은 이것도 몇 년 전 거기 때문에 3장이 됩니다. 2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저에 대한 CV는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레주메보다는 CV를 작성하기를 말씀을 추천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커버레터라는 거, 레터 형태인 거고 사실 이거는 앞부분에 하나의 표지 형태의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쓰는 거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사실 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거고 이 커버레터를 오해하고 여기에도 레주메나 CV처럼 많은 장점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있는 포맷이에요. 저도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커버레터의 포맷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앞부분에 커버레터라고 작성을
쓰고 들어가셔도 좋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지원하는 회사,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마지막 사인 이렇게 간략하게 2분의 1 정도가 여러분이 정보를 넣고 지원하는 회사고 나머지 2분의 1 정도가 인사하고 강점을 얘기하고 마지막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위에 부분에 나오는 헤더라고 하는 부분에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여러분의 주소, 이름, 연락처, 그리고 지원하는 날짜,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난 후에 인사를 할 때 미스터 또는 거의 대부분은 하이어링 매니저라고 해서 작성을 하시면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로 서두 부분에 인트로덕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서론을 왜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지원 동기처럼 여러분이 작성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여기부터 강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본론 바디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실 중요하죠. 여러분이 작성한 레주메 한 장짜리나 CV 이 두 장의 워크 익스피리언스 부분 아니면 종합적인 여러분의 강점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에 나타내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이 부분 중에 결론을 작성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의 강점이 좀 더 있다라고 하시면 두 단락으로 본론을 작성을 하게 되면 총 네 단락으로 구조를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컨클루전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면접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입사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다. 의지 표명을 하셔도 좋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세 줄이나 네 줄 정도의 길이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시면 좋고 어떻게 기여하고 싶다. 컨트리뷰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실 sensory 아니면 best regards, with best regards라고 쓰고 서명을 하시면 좋고 가능하면 전자 사인일지라도 서명을 해서 작성하시면 좋고요.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은 글꼴을 폰트는 타임즈 뉴 로만이나 아이리얼 이 부분을 12포인트 정도로 쓰셔도 좋고 11포인트 정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커버레터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면 간결하게 편지 형식으로 쓰는 거지 레주메처럼 여러분의 강점을 어필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겉표지 형태의 레터 형태여야 되고 그 레터를 넘기고 CV를 레주메를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하는 레터 형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주메 CV 커버레터를 작성을 했다고 하면 해당된 파일을 제출할 때 PDF 파일로 파일명이 여러분의 이름하고 어떤 레주메 형태로 간결하게 바로 채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작성하는 거 또한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제출하기 전에 오탈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프로필이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이 JD, 잡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 특히 우대 조건이나 필수 조건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깨지지 않게 워드 파일보다는 PDF 파일로 바꾸셔서 변환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레주메나 CV 형태의 커버레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동사 형태의 어떤 수행한 성과 위주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에 대한 거 레주메는 한 장, CV는 두 장으로 작성을 하시고 커버레터도 한 장으로 작성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영문 지원서를 작성하는 방법, 실제 영문 지원서를 받아보는 외국계 기업, 다국적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취업을 할 때 실제 원어민들이 받아봤을 때 꼭 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제끼는 부분들, 형식이 구체적으로 준비가 포맷이 돼 있지 않고 그 형식에 맞게끔 작성을 하지 않으면 사실 바로 보지 않게 되는 게 사실 서류입니다. 그래서 영문 지원서도 맞는 포맷에 맞게끔 너무 컬러풀하지 않고 심플하고 어떤 클래식하게 글 위주의 여러분 장점이나 강점을 어필할 수 있게끔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합격 스쿨 아카데미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주로 대학이나 지자체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올려드렸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포맷을 레주메 그 다음에 커버레터, CV에 대한 포맷을 별도로 DM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